총님과 여러 국무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 관광휴양 도시인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고전적 얘기를 시작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님, 기획재정부 장관님, 금융위원 위원장님, 안행부 장관님, 해수부 장관님, 또 시간이 되면 중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경찰청장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총님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001년도에 일본을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약 11년 연속으로 세계 수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들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서 가지고 드디어 결국 중국의 조선 수출액 자리 1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총님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고서를 정부에다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 중에 암흑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조선업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지가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내용 중에 보면은 중국 조선이 왜 그렇게 우리를 앞질러 갔느냐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본이 엔저의 영향 속에서 해양기술 인력의 양성으로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타도를 외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업에 관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조선산업은 한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간 400억에서 570억 달러의 수출을 하는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또 조선업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가 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 산업에 비해서 외화 가동률, 외화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고용 유발 개수가 반도체 산업의 약 2.5배가 되고 석유 산업의 10배 가까이 넘습니다. 다른 국내 타 주력 산업에 비해서 고용 유발 개수가 훨씬 높다. 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로 해서 조선업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박 건조가 후반기에 집중 대금 지급 방식, 영어로는 heavy tail이라고 그러더군요. 예. 이렇게 대금 지불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20% 해서 균등하게 5회 분할 지급하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10% 다음에 60%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초기에는 한 2, 3배 정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대금 지불 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 굉장히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두 번째는 금융기관 여신 관리가 경직화가 되어서 아주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리스크 관리를 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출 여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회수하는 데 열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또 자금 사정이 휘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해운업의 여신 회수 및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소진한도 방식으로 신용 공여 한도가 제약을 받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여신 총액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자금을 쓰다 보면 결국 RG라고 하는 리펀드 개런티라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회전되지 못하고 자금 경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큰 대기업, 이 조선소들은 그나마 그래도 뭐 숨통을 트고 사는데 우리 중소조선소들은 첫째 이게 알지 미화발급 사태가 굉장히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결국 도산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 혼란에 인해서 자금 조달 시장의 경색이 가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님 아시는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조선소들은 그나마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 뭐 빅3라고 할까요? 현대, 뭐 대우, 삼성이나 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회사채가 돌아가지만 중소조선은 도저히 이것도 돌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조선소들이 결국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중소조선소들은 계속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고성, 또 우리 호남까지 이러는 그런 이 중소조선소에는 그런 여파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은 말씀드린 대로 95%가 수출입. 그 다음에 10억 원을 수출하면은 1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국산화 부품 비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굉장히 외화 가동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지난날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수주 잔여량 가지고 지금 버텨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는 한계에 거의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상의와 정경련에서 정부에다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회신이나 아니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은 뭐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산업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창조 경제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2월 달에 그 대한상의 등이 건의한 내용은 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금융위 등을 비롯해가지고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자금 장관님, 우리 정부에서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조선업이 차지하는 가동률이라든지 또 수출의 비중 그리고 고용의 유발성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이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또 특히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수출입은행의 출자 예산을 증액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조선소는 그나마 상위 회원사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해서 이 건의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중소 규모의 조선소는 그런 채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중소 조선소가 있는 처처에서는 신음소리가 고고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해수부 장관님, 해수부에서 해운 불안 극복하기 위해서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모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정책금융 확대하고 지원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여 지금 협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조선업을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선업을 하시고 소관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운이 잘 되어야지만 조선업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저희
해양수산부가 협업을 해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게 알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해운보증기금 설립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 법 제도적인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해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해운보증기금, 아까 또 말씀드리신 것처럼 선박금융에 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박금융에 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끝내주셨네요. 예, 감사드리고, 총리님, 우리 그 JP모건의 상무란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그거를 그야말로 그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근데 그 내용 보면 향후 10년간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중심으로 큰 호황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들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열흘 때에 지원이 안 하면 결국 그 뿌리가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 시절이 오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산업을 일으킬 수가 다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총님 이해하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선박금융 국내 조달 비용이 결국 4% 정도 불과하다. 이 말은 외국에서 전부 다 돈 빌려와서 결국 배를 짓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4%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 그죠? 그래서 선박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게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듣기로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TF를 구성할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서 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인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톱 및 가시 복귀 현장 목소리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봇대 말씀하셨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및 가시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규제 철폐하고 개혁의 상징이다. 네, 김환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